7. 일류샤. 의사는 다시 털가죽 외투에 몸을 감싸고 모자를 쓴 채 나왔다. 그는 화가 나는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대로 험한 눈초리로 알료샤와 꼴라를 보았다. 알료샤는 문간에서 마부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의사를 태우고 왔던 마차가 입구로 돌아왔다. 대위는 의사를 따라 똑바로 달려나와서 사죄라도 하듯 그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마지막 선고를 들으려고 그를 붙잡았다. 가련한 대위의 얼굴은 송장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눈은 질려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역시 이젠.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으나 다 마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태도로 손뼉을 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다시 한마디 무슨 말을 해주기만 하면 불행한 자식의 용태가 실제로 회복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양 마지막 애원의 빛을 띠고 의사를 쳐다보았다. 어쩔 도리가 없군요. 나는 신이 아니니까. 의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태연히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을까요? 곧일까요? 만일의 각오를 해두는 것이 좋을걸요. 의사는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옆으로 돌려 마차를 향해서 문지방을 넘어가려 했다. 선생님, 제발. 대위는 놀란 듯이 다시 한번 의사를 붙들었다. 선생님, 그럼 이젠 아무리 해도 살릴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젠 나로서는 어쩔 수도 없소. 하고 의사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곧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의사는 지금 곧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라는 말을 엄하다기보다 거의 분격한 듯이 말했으므로 대위는 움찔 몸을 떨었을 정도였다. 환자를 시라큐즈로 데리고 간다면 따뜻한 기후 때문에 어쩌면 혹 시라큐즈라고요?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 대위는 소리쳤다. 시라큐즈는 시칠리아에 있습니다. 꼴야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 베란간 큰 소리로 내던지듯 말했다. 의사가 그를 보았다. 시칠리아로. 의사 선생님, 대위는 어리둥절해졌다. 보시다시피 이런 형편입니다. 그는 자기의 세간을 가리키며 두 손으로 원을 그렸다. 저 엄마랑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족들은 시칠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야. 당신 가족은 카프카즈로 가는 거요. 이런 봄에 딸은 카프카즈로 보내고 부인도 류머티즘을 고치기 위해서 역시 카프카즈에서 규정대로 온천 요양을 마치고 그런 뒤 곧 파리로 가서 정신병과 전문인 레벨 레띠 선생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소. 내가 그 사람에게 소개장을 써줘도 좋지. 그러면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런 형편인거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현관의 통나무 벽을 가리키며 이등 대위는 다시 갑자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건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요. 의사는 엷게 웃었다. 나는 다만 마지막 방법이 무엇냐는 당신 질문에 과학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말했을 따름이요. 그러니 그 밖의 것은 미안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의원님. 그 개는 안 물어요.
의사가 문지방에 서 있는 베레즈본을 약간 불안한 듯이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 골야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골야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선생님이라도 하지 않고 일부러 의원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실토했듯이 모욕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뭐라고? 의사는 놀란 듯이 고개를 획 돌려 골야를 쏘아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야? 의사는 알료샤에게 변명이라도 구하려는 듯이 벼랑간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베레즈본의 주인이지요, 의원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염려 마십시오. 골야는 다시 또렷하게 말했다. 저본 하고 의사는 되풀이했다. 베레즈본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이 양반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잘 가시오, 의원님. 시라큐즈에서 다시 만납시다. 뭘 하는 놈이야? 이 놈은 대체 뭘 하는 놈이야? 의사는 갑자기 악을 쓰며 말했다. 선생님, 저 애는 학생입니다. 장난꾸러기지요. 개의치 마십시오. 알료샤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재빨리 말했다. 골야, 이젠 그만둬. 그는 꺼라쇼트킨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다소 초조한 의조로 되풀이했다. 두들겨 패줄 테다. 패줘. 웬일인지 필요 이상으로 격분한 의사는 발을 쾅쾅 굴렸다. 하지만 의원님, 나의 베레즈본을 어쩌면 정말로 물지도 몰라요. 골야는 새파랗게 질려 눈을 번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와 베레즈본. 골야, 다시 한번 그런 소리를 한다면 나는 영원히 너와 절교할 테다. 하고 알료샤는 명령하듯 소리쳤다. 의원님, 니콜라이 크라쇼트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지요. 하고 골야는 알료샤를 가리켰다. 나는 이분 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문을 열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베레즈본도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의사는 알료샤를 쏘아보면서 화석처럼 5초 동안 우두커니 서 있더니 이윽고 느닷없이 침을 탁 뱉고는 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담 하고 커다란 소리로 되풀이하면서 총총히 마차 쪽으로 걸어갔다. 대위는 의사를 마차에 태우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다. 알료샤는 골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골야는 벌써 일료샤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일료샤는 그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불렀다. 곧 대위도 돌아왔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우리는. 일료샤는 매우 흥분한 듯이 중얼거렸으나 뒤를 계속할 수가 없는 듯 벼랑간 여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힘껏 두 사람을 골야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꽉 껴안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갖다 붙였다. 대위는 갑자기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골야의 입술과 턱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일료샤는 슬픈 듯이 신음하듯 말했다. 일료샤, 얘야, 방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넌 낫는단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행복해져요. 의사 선생님은 하고 대위가 말을 이어려 했다. 아버지, 나는 이번 의사가 뭐라고 했나 알고 있어요. 나는 받는거려. 하고 일료샤는 소리치고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두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내가 죽거든 다른 훌륭한 애를 얻으세요. 내 친구들 가운데서 좋은 애를 하나 골라서
일료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대신 귀여워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마. 할배야, 꼭 낫는다. 그라쇼트키는 성난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 나를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일료샤는 말을 이었다. 내 무덤에도 와주셔야 해요. 아, 그리고 아버지, 언제나 늘 같이 산책하던 그 커다란 돌 옆에다 묻어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거든 그라쇼트킨하고 같이 찾아와 주세요. 베레저본도 같이.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 일료샤의 말이 뚝 끊어졌다. 세 사람은 얼싸하는 채 입을 다물었다. 나노치카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다. 모두가 우는 것을 보자 엄마도 갑자기 철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일료샤야, 일료샤야 하고 그녀는 부르짖었다. 그라쇼트키는 불안간 일료샤의 포옹에서 몸을 풀었다. 잘 있어 할배야. 식사 때라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는 재빠른 의자로 말했다. 어머니에게 미리 말해놓고 왔더라면 좋았을걸. 정말 유감이구나. 아마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밥 먹고 얼른 올게. 종일 밤새도록 있을게. 그리고 실컷 얘기할게. 베레저본도 데리고 오겠어. 하지만 지금은 데리고 가야지. 내가 없으면 마구 짖어서 귀찮게 굴 테니까. 그럼 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현관으로 나가자 결국 울고 말았다. 그 모습을 알료샤가 보았다. 꼴야, 자넨 꼭 약속대로 와주겠지. 안 오면 일료샤가 몹시 실망할 거야. 하고 알료샤가 다짐했다. 꼭 옵니다. 아, 나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꼴야는 울면서 이제는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마침 이때 대위가 느닷없이 방에서 구르듯 달려 나오더니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는 미친 사람 같은 표정으로 입술을 떨고 있었다. 그러더니 두 젊은이 앞에 서서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아무리 좋은 애라도 싫다. 다른 애는 싫어. 그는 이를 갈면서 기묘한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는 눈물에 목이 맨 듯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맥없이 나무 벤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두 주먹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어린아이처럼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울음소리가 방 안에 들리지 않도록 억지로 목소리를 죽였다. 골리아는 한 길로 뛰어나갔다. 안녕 까라마조포시, 당신도 오십니까?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난 듯이 알료샤에게 소리쳤다. 밤에 꼭 올게. 저분은 예루살렘이 어쩌니 하고 말했는데 그게 뭐지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다시 말해서 내가 만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대신 다른 것과 바꾼다거나 하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지.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그럼 꼭 오세요. 자, 따라와 베레저본. 그는 거칠게 개를 부르고 성큼성큼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